자,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댓글에서 질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뭔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출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제 세금 관련한 의무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은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근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는 면세 사업자가 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가 부가치세 신고를 해 놓고도 사업자 현황 신고를 또 하시겠다고 여기 한 이제 신고 화면에 들어갔다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계속 오류가 뜨겠죠. 대상이 아니니까. 혹은 이제 뭐 주택 임대업처럼 면세 사업이신데 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해보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주로 이제 주위에서 부가치세 처리되면 이제 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줄 아시고 신고를 하시려고 보면은 뭐 세무연서를 끌어오거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실적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죠, 프리랜서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본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 신고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신고를 하시려고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신고인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 소득 있으신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 세금 신고를 각 상황별로 좀 나눠가지고 짚어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신고 항목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신고는 1년 단위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몇 번만 해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충분히 적응이 되셔서 잊고 신고를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신고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보통 이제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세금 신고들은 뭐 요 정도예요. 뭐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하는 소득 지급이 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치세 신고나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아울러서 이제 이런 국세들을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업자가 뭐 이런 주세나 개별소비세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드문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가지고 좀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보통 3.3 뭐 이렇게 표시하는 프리랜서라던가 아니면 뭐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3.3으로 원천 징수 안 하더라도 뭐 캐디 용역 제공자나 아니면 뭐 대리기사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로 나눠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 중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간이과세자 아니면 일반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면세사업자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면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니면 뭐 홈택스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본인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한번 봐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라는 건 없고요.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그 중에서도 이제 간이과세자부터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영상 마지막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인데 그 중에 간이과세자이다 그러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해야 되겠죠. 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5월 달에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1년간의 소득을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지만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어서 11월 달에 요 중간예납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세 신고가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내가 뭐 직원을 두었거나 아니면 그 3.3% 프리랜서를 고용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놨다가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을 원천세 신고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직원들에 대한 월급, 급여, 뭐 이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는 반기로 나눠가지고 1년에 2번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원천징수 소득은 요건 이제 매월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원천세 신고는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꼭 따라붙는 제출 신고가 있죠. 그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이라는 건데, 요거는 원천세 신고하고 요렇게 세트로 묶여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 혹은 반기별 10일이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신고가 있어요. 요 부가치세 신고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한 번 하게 되죠. 그러니까 1년간에 총 사업한 거를 1월 달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모가 조금 더 있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7월에 예정 신고라는 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2월이나 3월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되시는 원천징수 소득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 요렇게 두 개는 모든 사업자가 다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이 되시면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종합소득세하고요.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랑 좀 전에 보셨던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만 달리 하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7월에 확정 신고 2번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6개월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3개월마다 즉 4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예정 고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 고지서가 오게 되면 세금을 요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치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는 해당되시는 사업자만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이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여기에 세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면세 품목이나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여긴 없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는 안 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1년에 한 번 하게 돼요. 부가치세 신고 대신에. 그게 이제 2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요 사업장 현황 신고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전해, 그러니까 1년간의 수익 금액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합계표를 제출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일단 종합소득세는 아니죠. 그거는 개인이니까.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보통 3월에 하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월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근데 법인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요건 정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법인 사업자들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사업연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 보통은 여기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면 3월이죠. 그래서 3월에 많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의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 1년을 사업연도로 정했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는 3월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보통 3월에 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법인세 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마찬가지로 3월에 정기 신고를 하더라도 8월쯤에는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나 아니면 납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는 뭐 개인 사업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법인 사업자는 부가치세 신고가 좀 달라집니다. 부가치세 신고는 물론 1월달하고 7월달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씩 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4월과 10월 달에 예정 신고라는 걸 각각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4번의 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1억 5천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예정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역시 법인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하고 비슷하죠. 나머지는 아까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하고 똑같고요. 다만 이제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치세 신고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 역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랜서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대부분의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은 3.3%를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원천 징수되지 않은 사업자도 있죠. 이제 주택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그 돈을 받게 되는 뭐 캐디 용역 제공하시는 캐디 분들이나 아니면 대리기사 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치세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물론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걸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사업장 현황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보시면 부가치세 신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의원이나 뭐 학원이나 뭐 이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왜 보통 프리랜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게 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수익 금액을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들어간 수익 금액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마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사업장 현황 신고의 의미는 요게 크죠, 가장.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잖아요. 요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3.3%를 원천 징수 해가지고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3.3%를 원천 징수할 때 이렇게 수익 금액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3.3%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3.3%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요. 그 소득을 벌어들일 때 혹은 뭐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게 되는 캐디 분들도 이 3.3% 원천 징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리기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3.3%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의 그 안내문의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경우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기 3.3%를 원천 징수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게 되죠.